730 재보선 바로 내일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수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수원에만 3개의 의석이 달려있고 여야 모두 막판 판세를 박빙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사는 수도권 야권연대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등으로 꼽히고, 또 여야 승리 숫자는 대체로 9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수원 영통과 팔달, 여야 모두 초박빙으로 보는 지역인데요. 유세전이 뜨거웠겠습니다. 네, 우선 양당 지도부가 모두 수원 지역으로 몰려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원 팔달의 김용남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민주연합은 수원 영통 지역에 마련한 천막당사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회의 후 김용남 후보의 유세 차량에 동승해 이른바 빨간 모자 유세를 이어가며 재산 축소 신고로 곤욕을 겪고 있는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는 유세차를 타고 팔달 지역 곳곳에 인사를 다니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영통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임태희 후보는 공약으로 내건 2층 버스를 선보이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민주연합 박광훈 후보는 김한길 공동대표와 김진표 전 의원의 지원을 받으며 차량 유세에 주력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내놓은 D-1 선거운동 마지막 날 메시지 뭐였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간 강조해왔던 민생 경제와 국가 대개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인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겨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야권 야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져왔던 불행한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면서 일꾼 여당이냐,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냐의 엄중한 선택의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는 수원 천막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일 재보선을 세월호 참사, 인사참사, 유병헌 수사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 역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며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의 정치에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로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흔히 관전 포인트라고 하죠. 이번 선거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김만음 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만나봤는데요. 두 전문가 모두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 수원 영통, 수원 팔달에서의 야권연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 새정치연합 또는 그 정의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초반에 상당히 이제 고전을 면치를 못했던 이 판세를 좀 변화를 시키면서 아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세월호 심판 문제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유병헌 씨 그 사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문과 이제 논란들, 이런 것이 증폭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한테 상당히 좀 이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이 역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날 과연 이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흐름이 이제 이어질지 여부, 그리고 이제 또 노년층이 얼마만큼 좀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으로 갈지, 결국은 이 세대 간의 투표율이 승부를 가리는 마지막 변수가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야권의 후보들이 단일화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어서 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수원 영통의 경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 투표 결과에서 과연 후보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전체 의석이 되겠는데요. 전체 의석 중에서 야당이 현재 의석인 6석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가 주목거리입니다. 애초에는 거의 야당이
피날티킥을 차는 상황 정도였죠.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15석에서 10석 정도는 가져가야 야당이 기본을 하는 셈이었는데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 이상하게 반대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 지도부에 대한 아마 논란에 초점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정현 후보, 곡성 순천에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기도 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선전에 그칠 것인가, 구체적으로 투표에서도 이길 것인가가 주목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여야 승패 기준 어느 선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15개 재보궐선거구의 기존 의석수만을 볼 때 새누리당이 9석, 민주연합 등 야권이 6석을 얻으면 현상 유지가 되지만 그 경우에도 야권의 참패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야권이 7석을 얻을 땐 선방, 9석을 얻을 땐 승리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8석만 가져와도, 즉 기존 의석에서 한 석을 잃어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야당은 승리를 주장하는 시점 넘어가 버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 시점에서 얼마나 선방했느냐 정도. 야당은 선방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7석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당, 새누리당은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야당의 자충수로 상황을 역전시켜버렸기 때문에 여당은 승부를 크게 가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새누리당은 8석만 가져가도 선전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9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모두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15곳 가운데 8곳을 이기는 쪽이 승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8대7 또는 그 7대8 이런 정도에서 이제 승부가 나오고 결과가 나왔을 때 확연히 어느 쪽이 승리를 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기는 좀 모호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여야 어느 쪽이든 간에 9곳 정도는 이겨야 그래야 말 그대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갔죠? 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군요.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휴가를 떠나기에 마음의 여유로움이 찾아들지 않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며 남긴 글이 주는 한가로움이 세월호 유가족의 통곡을 덮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휴가 기간에도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글을 올린 것은 고정 지지층을 겨냥한 우회적인 선거 개입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과 함께 휴가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관저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항변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침소봉대하고 민의를 교란시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